안녕하세요 여러분, 난난누리입니다. 대신 봐드립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에피소드입니다. 일종의 프리퀄 같은 건데요. 영화를 직접 소개해드리기보다는 한번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은 옛날 명작 영화 꼭 봐야 돼? 라는 질문입니다. 영화에 한 번이라도 매력을 느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이 가실 텐데 영화에 관심이 생기면 한번 제대로 봐볼까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면 공부하듯이 기초부터 제대로 닦아보려고 예전 명작을 찾아보게 되죠. 그럼 인터넷을 뒤져보고 죽기 전에 봐야 할 영화 1100이라던가 시네필 안내서와 같은 리스트에서 볼 영화들을 추리게 됩니다. 거기까지 온다면 대부분 시민케인, 현기증, 대부 중에 하나를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영화를 틀고 1분 머쓱하게 정지 버튼을 누르고 유튜브를 켜게 됩니다. 역시 고전 영화는 나랑 안 맞나 봐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심지어 상업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영화인 반지의 제왕 시리즈나 타이타닉, 킹콩 같은 영화도 묘하게 다 보기가 어렵습니다. 3시간이 넘기도 하고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뻔한 이야기 같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다 보기 어려운 옛날 명작 영화들 꼭 봐야 할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제 의견이 아니라 여러 기사나 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옛날 영화의 기준을 지금으로부터 최소한 20년 전의 영화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대 영화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의 2019년 작품 조커는 마틴 스콜세지 작품의 1976년 작품인 택시 드라이버, 그리고 1982년 작품인 코미디의 왕을 직접적으로 오마주했습니다. 코미디의 왕과는 영화의 전체적인 설정이 매우 비슷합니다. 30이 넘어서도 어머니와 함께 사는 코미디언 지망생인 주인공의 처지나 망상을 비롯한 정신병에 빠져있는 주인공이 코미디쇼에서 자신의 범죄를 시인하고 유명해지는 그 스토리가 그 예죠. 또 택시 드라이버와는 정서와 분위기가 비슷하죠. 두 작품 모두 7, 80년대의 미국의 혼란스러운 시대상과 빈민층의 암울한 현실, 그리고 또 그 당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또 주인공이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극심한 고독을 느끼고 주변하고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세계에서 점점 고립되어가는 정서가 동일하죠.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른 후에 영웅 대접을 받는 전개 또한 동일하고요. 또 다른 예로 데미안 셔젤 감독의 라라랜드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컬러 톤이나 엔딩 시퀀스에서 셀브르의 우산, 1964년도 작품이죠. 그걸 떠올리게 하고 유명한 탭댄스 장면은 사랑을 비롯하고 1952년 작품인 그 뮤지컬 영화를 오마주했습니다. 즉 그냥 새로운 영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옛날 영화들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스타워즈 역시 그 예입니다. 영화 스타워즈는 구로와사 아키라 감독의 작품인 숨은 요새의 새 악인에서 캐릭터의 배치, 공주를 지키며 여행을 떠난다는 기본적인 플롯, 그리고 악역은 과거의 동료였다가 배신한 인물이었으나 원래의 마음을 되찾고 주인공 일행을 위기 상황에서 도와준다는 설정 등이 유사합니다. 즉 과거의 영화를 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즐기는 최신 영화들이 어떤 DNA를 이어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죠. 과거의 영화를 보면 최신 영화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봉할 영화들이 예전의 영화에서 뭘 가져왔고 또 그걸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화를 1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깊고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하면서 감탄을 하는 것이나 막연한 동경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서 출발한 이야기고 어떤 흐름 속에 만들어진 작품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감독과 같은 눈높이에서 영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전 영화를 감상한다면 영화 문법의 변화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 숏 길이라고 하는 ASL이라는 단위가 1960년대 이전에는 8에서 11초 정도의 범위였다면 오늘날은 4에서 6초 정도의 범위라고 합니다. 최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 2초대까지 내려갔다고 하죠. 이건 요즘의 관객들이 갈수록 빠른 리듬에 자극적이고 몰입감 있는 영상들에 적응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술이 발전한 것과 액션 스펙타클 중심의 장르가 유행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시대별로 고전 영화를 보면서 그 변화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현대의 영화가 왜 이런 형식을 사용하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형식으로 변화할 건지 예측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옛날 영화는 시대의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영화는 완전한 허구가 아니라 영화가 제작되던 당시의 시대가 반영됩니다. 아무리 SF 영화처럼 미래나 상상의 세계를 그린다고 해도 결국은 그 영화가 제작되던 시대의 공기나 분위기가 묻어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 영화를 보다 보면 배우들의 말투나 몸짓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언어 습관이나 생활태도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유행하던 패션 스타일이나 헤어스타일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야외 촬영 장면에서 그 시대의 도로, 건물, 간판 등이 그대로 담기게 되죠. 따라서 지금은 사라져버린 풍경들을 영화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화의 주제를 분석해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해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걸 꿈꾸고 어떤 걸 두려워했는지 등을 알 수 있죠. 즉, 옛날의 영화는 그 시대의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마치 그 시대로 순간이동을 한 것처럼 생생하게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옛날 영화는 느림 자체에 미학이 있습니다. 요새 개봉하는 영화들은 대부분 효새 길이가 짧고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단순히 영화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인스타, 틱톡 등에서 쏟아지는 거의 모든 영상들이 되게 짧고 자극적이죠. 우리는 이런 빠른 속도에 적응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옛날 영화들은 호흡이 길고 전개가 느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시 보면 새로운 감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예 슬로우 시네마라는 장르적 명칭으로 불리는 영화들도 있죠. 그 영화들은 롱테이크, 매우 긴 숏, 서사의 느린 전개 등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 감독의 희생이라는 영화에서는 마지막 장면이 6분 52초의 긴 롱테이크 장면입니다. 또 스탠리 큐블릭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경우 대사가 거의 없고 매우 느린 속도로 우주의 장엄함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이렇게 느린 영화들을 보면 이야기를 단순히 전달해주는 그대로 받아먹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장면에 대해서 길게 음미하면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말이죠. 장면의 디테일 하나하나 뜯어볼 수도 있고 시간의 흐름이나 그 무게를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평소 쓰지 않았던 새로운 감상 근육이 길러집니다. 또 요즘엔 뉴트로라는 문화 현상이 있죠. 아무도 안 하는 옛날 방식이 되려 힙해지는 것처럼 옛날 영화의 느림도 지금 보면 오히려 개성있고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대를 초월하는 감동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흔히 아는 맛이 무섭다고들 하죠. 뻔한 스토리와 뻔한 주제 같아도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여전히 살아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 이야기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사랑, 자유, 희망과 같은 영원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들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겪는 고민과 감정들이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서 언제나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는 수백 년 전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울림을 줬고 지금도 여전히 다양한 영화, 드라마에서 반복되고 있죠. 또 대부와 같은 영화가 지금 봐도 되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히 마피아 이야기라서가 아니라 가족과 권력, 인간의 욕망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즉, 옛날 영화들을 보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금 봐야 빛나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영화가 흥행하고 성공하는 데에는 작품 자체의 완성도뿐만 아니라 운, 그리고 시대적 배경이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어떤 영화들은 당시엔 외면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재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나 가치관 등 되게 많은 게 변하니까요. 즉, 고전 영화들 중에서는 묻혀 있었던 보석 같은 작품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1975년에 개봉한 샹탈 에커만 감독의 잔 딜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실험적인 페미니즘 영화 정도로 평가받았지만 무려 47년이 지난 2022년 영국 영화협회에서 역대 최고의 영화 투표에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비로소 그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은 거죠. 이런 사례처럼 지금 옛날 영화를 본다면 그 시대에는 미처 알아주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봐야 될까요? 솔직히 그냥 요새 영화를 보고 재미있으면 되지 굳이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 영화를 만드는 사람도 아닌데 영화 문법의 변화와 역사를 꼭 알아야 될까요? 또 시대의 기록을 보고 싶다면 차라리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느림의 미학이 있다고 해도 틀어놓고 5분 만에 잠드는데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게다가 지금 당장 봐야 할 명작 영화들도 넘쳐나는데 굳이 더 찾아주기까지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우린 굳이 옛날 명작 영화를 봐야 될까요? 결론은? 아니요, 안 봐도 됩니다. 굳이 봐야 할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굳이 안 봐도 되지만 그래도 왜 명작일까 정도는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안 보고도 그 영화에 담긴 지식과 인사이트를 얻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대신 봐드립니다. 대신 봐드리고 그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겠습니다. 대신 봐드립니다. 시리즈를 통해서 말이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편에서는 실제 영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